시공기술사는 자격증 중에서 최고 등급 맞습니다. 자격증을 분류해보면 맨 처음 기능사, 그 위에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맨 위에 기술사,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으니까 최고 등급 맞습니다. 참고로 기술자들의 기술 등급 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요렇게 4단계로 나눠서 등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나 경력 또는 기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취득하고 나서 일정 경력 이상이 지나고 났어. 그러면 넌 고급이야. 조금 더 지났어? 너는 특급이야. 이런 식으로 등급 분류를 해주는데, 기술사를 따면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얘는 무조건 특급인 거죠. 그래서 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경력도 필요하고요, 학력도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조건으로 요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결국 단순한 기능의 숙련자가 아니라 기술 책임자급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대형 건설사가 기술사 수당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는 30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구조기술사라든지 토질기술사라든지 좀 희귀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50만원씩 주고 있어요. 회사원 진급이잖아요. 진급할 때 기술사 있으면 가점 주고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전 이게 좋던데 명함에 건축시공기술사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거 뭐 30만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그거만큼 연봉 올라가겠지만 진급하잖아요. 진급하면서 생기는 연봉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치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는 자격증이다 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내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쟨 기술사야. 기술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줘도 돼. 사내 내부 회의할 때, 다른 회사하고 회의할 때 나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거, 이것도 그레이드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진급식 가점도 주고 현장 대리인으로 막 조기 발탁해주고 하는 이유가 회사 자체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PQ,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라고 해서 공공공사 입찰할 적에 A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 막 서로 응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찰할 때 니네는 점수가 몇 점이야 라고 사전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사가 몇 명 있니? 전담 기술사가 수가 니네 몇 명이야? 너네는 되게 많구나. 가점. 너네 한 명밖에 없어. 니네는 가점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들이 감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일 때는 현장 대리인으로 특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 배치 기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에 감리단 구성 시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에 기술사 법적으로 아예 명기를 해놓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기술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우면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가 있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는 연간 2,800명이 응시하는 굉장히 인기 높은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합격률을 한번 잘 보세요. 2020년도까지 10.4%, 9.4%, 10.4%, 10%대의 합격률이었던 것이 2021년도를 들어서면서 5%, 7%, 4%, 4.4%로 확 떨어졌어. 합격률이 4%대로 확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보고 나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기시험으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4%밖에 안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써오던 답하고 똑같은 답을 썼다가는, 그동안 해오던 공부 방식대로 똑같은 공부를 했다가는 이 4% 내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 시공 기술사잖아요. 시공. 현장 시공 경험 있어 없어? 이걸 보는 거예요. 안전도 비슷한 추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명 정도 응시하는 시험인데 얜 합격률이 3%대야. 2024년도에 2.9%, 2023년도에 3.9%, 22년도에 5.4%, 21년도에 2.7%, 3%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전까지 11%, 10%의 합격률을 보이다가 급격히 떨어진 거야. 합격률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동안 써오던 똑같은 방식의 답을 써오던 사람들은 합격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장 경험해봤어? 현장에서 안전을 직접 관리해봤어?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 이론 암기로는 붙을 수가 없어요, 이제. 현장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의 세부 내용을 공종별로 정리를 해서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와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2개 공종 지금 해놨어요. 토공사에서는 터파기, 지반조사, 흙막이, 차수 및 계측, 탑다운, 파이랑타, 옹벽 요렇게 8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터파기의 동결심도라든지 폐기물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분들 많잖아요. 지반조사에서는 평판 제어와 지질 주상도 왜 하는 거야? 왜를 모르면 안 된다고. 기초까지 팠는데 이 바닥이 건축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이걸 판단하는 목적인 거죠. 흙막이에서 일부는 CIP와 스트러트, 어스안카 같은 버팀대 얘기 말씀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슬러리월, RCD, 도심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탑다운에 반드시 들어가는 슬러리월과 RCD 2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차수 및 계측, 흙막이 하고 난 다음에 물 막아야지. 그리고 계측도 해야 되고 탑다운 말씀드리고 있고, 파일랑타에 있어서 파일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파일이 제대로 안반층에 제대로 박혔는지 안 박혀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는 방법, 파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파손 대책, 옹벽의 종류와 붕괴 사고까지 토공사에서 다루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컨스트럭션 조인트, 영구배수, 가설공사, 깽폼, 알폼, 동파리,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마지막으로 7번 균열까지 7개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컨스트럭션 조인트에서는 CJ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있고요. 영구배수는 구조물이 지하수 때문에 뜬단 말이야.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 뜨는지,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가설공사는 공통가설, 직접가설 두 가지로 나누죠. 깽폼, 알폼, 동바리. 깽폼 설치할 적에 어떤 안전관리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사진 보면 금방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거든요. 철근은 부식, 이음, 부동태 막 생기잖아. 요런 설명하고 있고요. 레미콘, 츠갑, 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뭐 25도 이상 넘어가면 서중이고 1평균 기온이 4도 이하면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만 백날 외워가지고 되겠냐고. 천막을 어떻게 칠 건지, 밑에는 어떤 열풍기와 어떤 열원이 들어가서 구조체 자체를 얼지 않도록 만들 건지, 그리고 얼면 왜 안 되는지, 이 왜를 알아야지. 왜. 균열은 초기 균열과 장기 균열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특징이 있으면 왜 생기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